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6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18년을 이렇게 살아왔죠.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면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옆에서 잠들어 있는 지은을 보니 예전보다 화장을 진하게 지우고 잔 흔적이 눈에 띄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오니 지은이 벌써 일어나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일찍 일어났네? 평상시와 다름없는 인사였지만 왠지 지은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들뜬 기분이 얼굴에 배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이 있어서 일찍 준비해야 해. 지은이 말하며 거울을 자주 들여다봤어요. 요가 수업을 시작한 지 벌써 석 달이 넘었는데 처음엔 건강을 위해서라고 했죠.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요가 수업이 그렇게 좋아? 무심코 물어봤더니 지은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응, 몸도 좋아지고 강사님이 정말 잘 가르쳐 주셔서. 강사님이라는 말을 할 때 지은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넘어갔지만요. 도시락을 받아들고 정비소로 향하는 길에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이 요즘 들어 옷차림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향수도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18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처음엔 좋은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자기 관리를 하는 게 나쁠 건 없으니까요. 정비소에 도착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기름 냄새와 공구 소리에 둘러싸인 이곳이 제 일터였어요. 고객들의 차를 고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제 일상이었죠. 점심시간에 지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랑 차 마시고 와. 저녁 늦을 수도 있어. 예전엔 이런 문자를 보내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엔 자주 받게 되었어요. 문화센터 수업을 시작한 이후로 지은의 외출이 늘어났거든요. 처음엔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하니까 친구들도 생기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지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수업 어땠어? 물어보니 좋았어. 정말 몸이 개운해져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요가를 하고 왔다면 땀을 흘렸을 텐데 오히려 화장이 새로 한 것처럼 깔끔했거든요. 고등학생인 딸 유나가 엄마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엄마, 요즘 이뻐졌어. 화장품도 바꿨지? 지은이 웃으면서 그래. 엄마도 꾸미고 살아야지라고 답했습니다. 유나는 씩 웃더니 근데 엄마 핸드폰에서 자꾸 문자 소리 나던데?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지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아, 문화센터 단체 대화방이야. 수업 관련해서 연락을 많이 하거든. 변명처럼 들렸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아직은 의심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으니까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지은을 옆에서 바라봤습니다. 18년을 함께 산 아내였지만 요즘 들어 뭔가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잠든 지은의 얼굴을 보니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 밝음이 저 때문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잠깐 깨어났을 때 지은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이어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내일도 갈 수 있어. 정말 기대돼.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부드럽고 설레는 듯 했어요. 이런 목소리는 정말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지은이 화장대 앞에서 한참 동안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립스틱 색깔을 여러 개 발라보더니 결국 평소보다 진한 색을 선택했어요. 오늘 중요한 일 있어? 물어보니 아니야. 그냥 기분이 좋아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비소로 가는 길에 계속 어젯밤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은의 새벽 통화, 평소와 다른 목소리 톤, 그리고 요즘 부쩍 늘어난 외출. 하나하나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모이면 뭔가 이상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엄마가 요즘 이상해. 유나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상한데?
밤에 화장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자주 들려. 그런데 목소리가 뭔가 달라. 어떻게 달라? 연애할 때 같은 목소리. 아빠한테 말할 때랑 완전 다른 톤이야. 유나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17살 딸이 느낄 정도로 변화가 뚜렷하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은이 또다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 요가 수업 후에 강사님이 개인 상담도 해주셔서 강사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은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눈에 띄었어요. 뭔가 설레는 듯한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강사님이 그렇게 좋아?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지은이 잠시 멈칫했어요. 응, 정말 프로페셔라고 인생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왜인지 변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 샤워를 하는 동안 무심코 지은의 핸드폰을 봤어요.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는데 발신자 이름이 진호쌤이었습니다. 하트 표시가 붙어 있는 게 이상했어요. 내용은 미리 보기로만 보였는데 내일 시간 되시면 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문화센터 강사에게 하트 표시를 붙이는 게 정상일까요? 그리고 수업이 아닌 개인적인 약속을 잡는 것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지은이 샤워에서 나오자 재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요. 여보, 핸드폰에 메시지 왔어. 지은이 급하게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내일 수업 시간 변경 안내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읽는 지은의 표정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지은의 행동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에 간다고 하면서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옷을 골랐어요. 향수도 평소보다 많이 뿌리고 나갔죠. 요가 수업에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지은에게 오늘 수업은 어땠어? 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좋았어. 강사님이 개인적으로 많이 신경 써주셔서라고 답했어요. 개인적으로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유나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아빠, 엄마가 요즘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많아졌어. 그리고 문자 소리가 나면 엄청 빨리 확인해. 딸까지 이상함을 느낄 정도라면 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 잠든 후에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18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지만 이상한 징후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의심보다 컸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18년을 함께 산 아내의 변화를 느끼는 직감을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이 시점부터 저는 더 구체적으로 지은의 행동을 파악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달 카드 명세서가 나왔을 때 저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지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경기도 하남과 성남 지역에서 결제된 내역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집에서 1시간 반은 걸리는 거리인데 왜 그렇게 먼 곳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더 자세히 보니 호텔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고급 카페에서의 결제, 그리고 주유소 이용 내역까지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에 하남 쪽으로 간 적 있어?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지은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문화센터에서 체험학습 갔었어. 까먹고 있었네. 하지만 체험학습치고는 너무 자주 간 것 같았어요. 카드 내역을 보니 지난 한 달 동안 5번이나 그 지역에서 결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요가 수업이 있는 날과 겹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을 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소형 GPS 추적기를 구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걸 사용한다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사실을 알아야 했어요. 며칠 후 추적기가 배송되었습니다. 지은이 외출한 사이에 차량에 몰래 설치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고 작업을 마쳤습니다.
18년을 함께 산 아내를 감시한다는 게 이렇게 괴로울 줄 몰랐어요. 오늘 요가 수업 가는 거지? 지은이 나가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응, 오늘은 특별 수업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지은이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나갔어요. 특별 수업이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GPS 앱을 확인해 봤어요. 지은의 차는 문화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하남의 한 모텔 근처 카페였어요. 요가 수업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모텔 근처에 있을까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해 보니 지은의 차가 3시간 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요가 수업이 그렇게 오래 할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밤 9시가 넘어서야 그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지은이 집에 돌아온 건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수업이 그렇게 오래 걸렸어? 물어보니 특별 수업이라 개인 지도도 받고 친구들이랑 차도 마시고 왔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GPS로 확인한 위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요가 수업이 있다고 하는 날마다 지은의 차는 하남이나 성남의 모텔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매번 서너 시간씩 머물렀어요.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유나에게도 넌지시 물어봤어요. 엄마가 요즘 요가 수업 자주 가는 것 같던데? 응, 근데 이상한 게 엄마가 요가복 빨래를 안 해. 수업 가면 땀 흘릴 텐데. 유나의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요가 수업을 받는다면 당연히 요가복을 빨아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날 밤 저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GPS만으로는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이미 이 지경까지 왔으니 끝까지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제가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18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정말 저를 배신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가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더 이상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사설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정확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탐정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꽤 많습니다. 요즘 문화센터 불륜이 늘고 있어요. 탐정의 말에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확실한 증거를 잡아드릴게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사무소로 오세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탐정 사무소에 도착하니 책상 위에 여러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한 남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카페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사진, 그리고 포옹하는 사진까지 있었어요. 사진 속 지은의 표정은 제가 본 적 없을 만큼 행복해 보였습니다. 상대방은 박진호라는 남성입니다. 45살이고 여러 문화센터에서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탐정이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유학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여성 수강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타입이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박진호의 과거 이력이었어요. 이전에도 수강생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기혼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 유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유나야, 혹시 엄마 핸드폰에서 이상한 거 본 적 있어? 유나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엄마 핸드폰에서 진호쌤 메시지를 봤어. 내용은 못 봤지만 그때 뭐라고 되어 있었는데?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도 많이 있었고 유나의 증언으로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지은이 샤워하는 동안 몰래 지은의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메시지는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지만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니 박진호와의 대화방이 있었어요. 내용은 삭제되어 있었지만 프로필 사진을 보니 탐정이 보여준 사진 속 남성과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도 몰래 확인해 봤어요. 지은이 평소에 소셜미디어를 잘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갑자기 활동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박진호의 게시물에 자주 좋아요와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은이 비밀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본 계정이 아닌 다른 아이디로 박진호와 더 친밀한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쌤 덕분에 새로운 저를 발견했어요. 같은 댓글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박진호의 소셜미디어를 보니 영혼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죠.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나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같은 감성적인 글들이 많았습니다. 기혼 여성들을 꼬시는 상투적인 멘트들이었어요. 탐정이 준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둘의 만남 패턴도 파악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정확히 지은이 요가 수업이 있다고 했던 날들이었어요. 그리고 만나는 장소도 항상 집에서 먼 곳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박진호가 지은에게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탐정 조사 결과 다른 수강생들과도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자는 완전히 직업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지은의 변화된 행동, 이상한 외출 패턴,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었던 남자의 존재까지 18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탐정이 제공한 기본 증거 외에도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했거든요. 며칠에 걸쳐서 지은의 행동을 더 면밀히 관찰했어요. 지은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카카오톡 대화방은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지만 사진 갤러리에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박진호와 함께 찍은 셀피들이 숨겨진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어요. 사진들을 보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저와 함께 있을 때는 보여주지 않았던 환한 미소를 박진호에게는 보여주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찍은 사진, 드라이브를 하며 찍은 사진, 심지어 모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메신저 앱도 확인해 봤어요. 카카오톡 외에 텔레그램을 따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박진호와의 진짜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남편이 의심하는 것 같아서 조심해야겠어. 괜찮아요. 우리만의 시간을 즐기면 돼요라는 대화들이 오갔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둔에 빠져서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라는 대화를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를 바보 취급하면서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추가 증거를 찾았어요. 지은이 만든 비밀 계정에서 박진호와 더 적나라한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여자로서의 매력을 느껴요. 나도 당신과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라는 댓글들이 주고받아졌어요. 박진호의 소셜미디어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수법이 치밀했어요. 요가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같은 철학적인 글들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지은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박진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중에 다른 기혼 여성들도 있었고 비슷한 패턴의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페이스북 메신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더욱 구체적인 만남 계획들이 있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평소 장소에서 만날까요? 이번에는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볼까요? 같은 내용들이 오갔습니다.
가장 분노가 치민 건 지은이 저와 유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어요. 남편은 일만 알고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딸도 이제 커서 엄마보다는 친구들이 더 중요하고라고 하면서 자신의 불륜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이런 지은의 말에 그럼 당신만의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가족보다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한 거죠라며 부추기고 있었어요. 정말 교묘한 수법이었습니다. 모든 대화 내용과 사진들을 캡처해서 별도로 저장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이었어요. 이제는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 법적으로도 확실하게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18년간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봤어요. 정말 제가 지은에게 소홀했을까요? 물론 일에 바빠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배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잖아요. 유나를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고등학생인 딸이 엄마의 불륜을 눈치채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지은은 엄마로서의 책임감도 완전히 저버린 채 자신의 욕망에만 빠져 있었어요. 이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확실한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고 법적 대응도 준비되었습니다. 18년간 쌓아온 가정이 무너진다는 게 아프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현장 증거를 잡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지은이 요가 수업이 있다고 했으니 그때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정비소 직원에게는 출장이 있다고 말해두고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화요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정비소에 나간다고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멀리 가지 않고 근처에서 지은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지은은 오전 10시쯤 집에서 나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차를 멀찍이 따라가며 미행했어요. 예상대로 문화센터 방향이 아닌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하남의 모텔 근처 카페였어요. GPS로 확인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카페 맞은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니 박진호로 보이는 남성이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탐정이 보여준 사진과 동일 인물이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편이었는데 확실히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였습니다. 휴대폰으로 멀리서 사진을 찍었어요. 지은과 박진호가 카페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 손을 잡는 모습, 그리고 포옹하는 모습까지 모두 촬영했습니다. 보는 제 마음은 아팠지만 증거 확보가 우선이었어요. 2시간 정도 카페에 있던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바로 근처 모텔로 향했어요. 지은이 이런 곳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현실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18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다니 모텔 입구에서도 사진을 찍었어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이미 여러 번 와본 곳 같았습니다. 지은의 표정은 제가 본 적 없을 만큼 행복해 보였어요. 3시간 넘게 기다린 후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도 서로 아쉬워하는 듯 오랫동안 포옹했어요. 그리고 각자 차로 향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도 촬영했어요. 박진호와 헤어진 후 지은이 어디로 가는지도 따라가 봤습니다.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더라고요. 아마 집에 가서 평범한 주부 행세를 하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 같았어요. 정말 치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박진호가 지은에게 문자를 보내는 걸 봤어요. 지은이 마트에서 문자를 확인하고 미소를 짓는 모습도 촬영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오늘도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과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라는 내용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녹음기도 준비했습니다. 차량용 소형 녹음기를 지은의 차에 몰래 설치해뒀거든요. 혹시 박진호와 통화하는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은이 집에 돌아온 건 저녁 7시쯤이었어요.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었지만 장을 봤다는 핑계로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집에 들어와서 평범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수업 어땠어? 물어보니 정말 좋았어. 오늘은 심화 과정을 배웠거들라고 답했어요. 심화 과정이라 정말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모텔에서 다른 남자와 무엇을 했는지 훤히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유나가 엄마,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 라고 물어보니 지은이 요가를 하고 나면 몸이 개운해져서 그래라고 답했어요. 딸 앞에서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녹음기에서 수집된 내용을 확인해 봤어요. 예상대로 박진호와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최고였어. 남편은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어.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 가자는 대화가 오갔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진, 동영상, 녹음, 메시지 캡처까지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18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은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 모든 증거 자료를 깔아놨습니다. GPS 추적 기록, 모텔 출입 사진들, 문자 메시지 캡처본들,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서까지. 지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 모든 걸 보게 되도록 배치해뒀어요. 이게 뭐야? 지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새하얘졌습니다.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보자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 주저앉았어요. 박진호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카페에서 포옹하는 사진들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거든요. 문화센터가 모텔이더냐?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지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떨고만 있었어요. 박진호라는 남자랑 언제부터 만났지? 여보, 이건 오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지은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오해라고? 그럼 이 사진들도 오해고 내가 보낸 문자들도 오해라는 거야? 텔레그램에서 캡처한 메시지들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둔에 빠져서 모를 거야 라고 박진호에게 보낸 메시지를 읽어주니 지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것도 오해라고 할 거야? 그때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의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한 유나가 뭔 일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유나에게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어. 유나는 처음에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테이블 위의 증거들을 보더니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야? 유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유나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유나는 뒤로 물러서며 엄마랑은 못 살아라고 선언했어요. 어떻게 아빠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나는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유나야, 엄마가 설명해 줄게. 지은이 유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유나는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다음 계획을 지은에게 알려줬어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 서류를 작성할 거야. 그리고 박진호한테는 상간소송을 걸 예정이고 지은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라고 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상간소송 배상금은 3천만 원으로 청구할 거야. 이 정도면 그 남자도 정신을 차리겠지. 박진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상습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남자에게는 확실한 처벌이 필요했거든요. 지은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라고 말했지만 신뢰는 이미 완전히 깨진 상태였어요. 18년을 함께 살면서 쌓아온 믿음을 내가 다 부숴버렸잖아. 이제 와서 무슨 다시 시작이야? 유나의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가져갈 거라고 통보했습니다. 유나도 엄마와 살기 싫어하잖아. 애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는 않겠지? 지은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확보한 증거들이 충분해서 이혼과 상간소송 모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법정에서 유리할 겁니다. 박진호에게도 정식으로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천만 원 배상과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했어요. 이 남자가 다른 가정에도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응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은 결국 친정으로 쫓겨나듯 집을 떠났어요. 18년간 함께 산 집에서 나가는 지은의 뒷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습니다. 몇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은 예상대로 승소했고 박진호에 대한 상간소송도 승리했어요. 3천만 원 배상금과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박진호가 문화센터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법정 판결 이후 여러 문화센터에서 계약을 해지당했고 기존 수강생들도 대부분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더 이상 강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박진호의 블로그와 소셜미디어도 폐쇄되었어요. 판결 내용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거든요. 기혼 여성 꼬시는 파렴치한 가정, 파괴범이라는 댓글들이 달리면서 더 이상 온라인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 강사 등록도 모두 해지되었어요. 요가 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업계라서 한번 소문이 나면 다시 활동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박진호는 완전히 이 바닥에서 발을 빼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상태였습니다. 아이 엄마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아무도 지은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친정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다행인 건 유나가 잘 적응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충격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와 함께 사는 게 더 좋아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배신했잖아. 이제 아빠만 믿을래. 저와 유나는 같은 동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예전 집은 너무 큰 데다 지은과의 추억이 많이 담겨 있어서 새로 시작하기에는 부담스러웠거든요. 새 집은 작지만 아버지와 딸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정비소 운영은 계속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거든요. 고객들도 제 변화를 눈치채고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인다고 말해주었어요. 유나와의 관계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녁에 함께 요리도 하고 주말에는 드라이브도 다니면서 아버지와 딸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빠, 우리 둘이 사는 게 훨씬 평화로워라고 유나가 말할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가끔 지은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18년을 함께 산 사이니까 완전히 잊기는 어렵죠. 하지만 배신당한 상처보다는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안도감이 더 커요.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아 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법정에서 승리한 후 변호사가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셨네요 라고 말해주었을 때 뭔가 후련한 기분이 들었어요. 18년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정의는 세워졌다는 만족감이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지만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유나가 대학 갈 때까지는 딸에게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이 너무 소중해요. 어제 저녁 정비소에서 돌아와 유나와 함께 치킨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한때는 지은과 평생 함께할 줄 알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고 그걸 견딜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라도 정의를 잡았고 이제 저와 유나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말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